모두가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좋아하지만 막상 새로운 방법을 알았다고 한들 기존의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한 일본 여성이 한국의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차라리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할 만큼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일본 여성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일본의 식품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준비했고, 실제로 회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 등 언어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줬어요. 그리고 언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보너스를 주는 제도도 새로 만들었죠. 저는 평소에 한국 드라마를 자주 시청하기 때문에 한국어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고, 보너스가 탐나서 일부러 한국어 자격증을 취득해서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다 회사는 사업 확장 계획을 구체화했고 대규모 인사이동을 시작했어요. 저는 일본의 모든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 일할 생각이 없어서 이 인사이동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동료들이 저에게 호들갑을 떨길래 인사이동 결과를 한번 확인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저는 사내에서 한국어를 가장 잘한다는 이유로 한국으로 발령이 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죠. 아마 제가 제출했던 한국어 어학 자격증이 문제가 되었던 모양인데 저는 해외도 싫지만 한국이라면 더더욱 싫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 문화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늘 반일만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면 분명히 차별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가기 싫었던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번 인사발령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 측은 어차피 너 아니어도 쓸 사람은 많아 라는 태도로 직무가 적성에 안 맞으면 나가라는 입장을 보일 뿐이더라고요. 나름 5년이나 일한 회사인데 이런 저를 그저 헌신짝거리듯 대하는 회사의 태도에 저는 정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재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에 일단 한국에 한번 부딪혀보자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기 전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 한국인들과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 동료들이나 대학교 동창들에게 한국에 대해 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동료들은 한국인들은 친구로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지만 일적으로 만나면 몹시 피곤한 사람들이라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보는 세세한 부분까지 따지고 들어서 같이 일하기 싫은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한국인에 대해 그나마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저로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더욱 겁을 먹고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하필이면 계약이 1년 단위였기 때문에 저는 정말 긴장하며 한국에 입국했던 것 같네요. 너무 걱정을 하며 왔기 때문일까요? 한국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라마와 현실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깨끗하고 멋진 사람들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제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싫어할 거라 생각했지만 한국인 직원들은 제가 처음 온 날 케이크까지 준비해주며 잘해보자고 격려해줬거든요. 또한 제가 할 업무들은 모두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로 정리되어 있어서 금방 일을 익힐 수 있었죠. 일본에서는 이런 정형화된 매뉴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혼나면서 배우는 게 당연시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신입사원 때 영문도 모른 채 혼나서 많이도 울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놀라웠던 건 한국의 사내 문화는 빨리빨리만 추구하고 성격이 급한 사람들로만 가득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곳에서 느낀 한국의 사내 문화는 그저 효율적인 것을 추구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한국에는 일본처럼 상사에게 전달해야 할 것은 반드시 자필수기로 작성해야 한다든지 직급에 따라 도장을 기울여 찍어야 한다든지 개인의 전자제품을 회사에서 충전하면 안 된다든지 하는 쓸데없는 문화가 없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체계와 절차를 따라서 처리하는 선진적인 문화가 잘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시간을 덜 쓰고도 정확하고 꼼꼼한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니 이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일처리를 보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꼼꼼하고 철저한 한국인들과 일하며 뒤처질 때도 많았고
그동안 일해온 방식이 달라서 간혹 의견 충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인들이 내가 일본인이라서 차별을 하는 건가? 역시 내 역량은 한국인들에게는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며 좌절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적인 감정을 일절 섞지 않았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잘 격려해주고 도와줬어요. 심지어 제가 풀이 죽어있는 날은 제 한국인 상사나 동료들이 제게 커피를 사주며 바람 좀 쐬고 오라는 세심한 배려까지 해주곤 했죠. 부끄럽지만 일본에서는 사내 문화 자체가 개인주의가 심하기 때문에 못 따라오는 사람을 격려해주기는커녕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조직이나 모임에 가더라도 바보 역할을 맡은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만들어내서라도 있게 만들죠. 따라서 한국에서의 저처럼 바보 같고 뒤처진 모습을 보이면 바로 따돌림을 당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챙겨주었고 이런 그들의 모습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인들의 이런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며 뒤처지는 사람 없이 공통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모습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는 많이 혼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제 한국에서의 1년을 마무리 지었고 계약이 만료됐을 때 저는 한국에서 몹시 성장한 느낌을 받았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서 조금 더 지내고 싶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놀라운 집중력을 통한 밀도 있는 일 처리 능력도 배우고 싶었고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 협력과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국만의 문화도 조금 더 체득하고 싶었거든요. 또한 한국인 동료들은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저를 위해 주말마다 혹은 퇴근 후에 한국의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주며 제게 회사 동료 이상의 친구가 되어줘서 이들에게 너무 많은 정이 들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었고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기 일주일 전까지도 마음 정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제 송별회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해버렸고 제 한국인 상사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며 제 사원증은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을 테니 한국에 놀러오거나 이곳에서 다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상관하지 말고 언제든 오라는 감동적인 말까지 해주었습니다. 이건 5년을 일하고도 일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는 모진 말까지 서슴지 않는 일본 회사와는 정말 다른 대우였죠. 어쨌든 그렇게 저는 일본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회사로 복귀하자마자 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죠. 왜냐하면 마치 21세기에 살던 사람이 11세기로 돌아간 것처럼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체계 안에서 일하다가 쓸데없는 전통만을 고집하는 비효율적인 체계 안으로 돌아오니 정말 속이 터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일할 때마다 저와 같은 감정을 느꼈겠죠. 그리고 역시나 일본의 사내 따돌림이 당연시되는 문화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됐습니다. 차라리 제가 한국에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마치 불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손가락 하나로 모든 전자제품을 통제하는 문명이니 불의의 사고로 원시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저는 회사에만 출근하면 엄청난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 파견을 가기 전에 원래의 저였다면 아마 그냥 이대로 순응하고 말았겠지만 한국인들이라면 이런 답답한 문화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먼저 바뀌어보자고 다짐했죠. 우선 저는 저희 팀을 중심으로 한국 사내 문화의 좋은 점을 도입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신입사원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했고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실수를 줄여나갔습니다. 그리고 과부하가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직원들에게 휴식 시간을 부여해주며 한숨을 돌리게 해주기도 했죠. 또한 무엇보다도 소통과 협동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개인 업무를 최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의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런 우리 팀의 모습을 보고 바보팀이라고 놀리며 저더러 한국에서 쓸데없는 것만 배워왔다고 비난하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 나갔고 결국 전과는 달리 직원 한 명이 없다고 팀 전체가 안 돌아가는 일도 없게 되었고 실수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끼리 서로를 그저 회사에서만 마주치는 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진짜 동료이자 친구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팀은 승승장구했고 회사에서도 우리 팀의 좋은 실적을 보고 좋은 일감을 몰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를 비난하던 다른 부서들도 우리 팀의 한국식 문화를 인정하며 따라하기 시작했죠.
한국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회사에서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약간 맹한 아가씨의 이미지였지만 이제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모두가 저보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팀을 이끌 수 있었냐고 물었을 때도 제가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어 상을 받았을 때도 저는 한결같이 그저 한국에서 배웠던 대로 한국인들처럼 행동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정말 한국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고 이건 일본에 완벽하게 먹혔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의 제가 한국 덕분에 엄청나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까지 어리둥절하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한국인 친구들이 달라진 제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분명히 기뻐해 주겠죠?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덕분에 새로운 커리어를 갖게 된 일본 여성의 사연이었는데요. 이처럼 요즘에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불과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저 다른 나라들의 시스템을 가져와서 흉내내던 한국이 이제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체계를 개발하고 다른 선진국들이 이런 우리나라의 체계를 따라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